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75회 한능검 기본편 26번부터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키워드를 좀 잡으셔야 돼요. 그게 어느 시대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패턴처럼 이렇게 좀 다 와야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해서 풀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26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보시면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뭐 되게 쉽죠. 연암 박지원 하면 열알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너무 뭐 어려운 건 없겠다라고 보이면서 양반전 나왔죠. 그렇죠? 양반전도 있고 호질전도 있고 허생전도 있고 한데 자, 열알기를 저술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선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번 동학을 창시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처럼 쓸 수 있어야 돼요. 최재우가 되는 것이고 2번에 추사체를 창안하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추사체 하면 추사 김정희. 자, 3번 보시면 거중기를 설계했다. 어떻게 돼요? 정약용이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바로바로 나와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번 열알기 바로 연암 박지원의 작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보시면 밑줄근 이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지금 절하고 있고 여기 있는 지금 외국인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1883년도에 자, 미국에 있었고 미국의 신문이었는데 보빙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돼요? 그렇죠? 1882년 우리나라가 서양과는 최초로 미국과 근대적 조약이었던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었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교류하게 되면서 보빙사가 간단 말이죠. 자, 민영익을 단정을 하는 보빙사가 1883년에 가요. 그래서 우리는 또 동방예의지국이니까 가자마자 이 미국의 아서 대통령한테 바로 이렇게 절합니다. 바로. 그래서 민영익을 단정을 했던 보빙사 그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조약은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대해서 알고 있니? 이런 거죠. 와, 그런데 3점짜리인데 제가 이 문제에서 좀 길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기본편에서도 여러분들 제가 OT 때 말씀드렸지만 근현대사가 22문제 나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중학생 친구들, 우리 EBS 중학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저의 강의 보면서 아니면 개면편 보면서 느꼈지만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사실 한국사 부분에서 근현대사 부분이 교과서 양도 적고 내용도 약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흐름이 좀 이렇게 잘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능검 기본편 봐야 되겠어. 그러면 근현대사 하셔야 돼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자, 밑줄근 이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러일 전쟁 중에 체결되었다라고 했는데요. 러일 전쟁은 1904년부터 1905년까지니까 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2번에 보면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 여러분들 우리 또 특히 중학생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는데 최국 대우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조선과 미국 간에 어떤 몇 가지를 맺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조선이 다른 나라들과 국가들과 수교를 맺으면서 혹은 통상조약 맺으면서 뭔가를 주면 그게 바로 미국에게 적용된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좀 편하게 그냥 요 최애국이 보이니까 최애국 그냥 최고의 혜택이 계속해서 미국에게도 자동 적용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어려워요. 그래. 3번에 병인 양요가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 이러면 이 바로 조선 정부에서 천주교 신자들을 이제 박해했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운요 사건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하고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상관이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이제 운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알아두시면 되겠죠. 28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자, 조선 후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의 문제로 잘 나오죠. 그래서 민영수공업이 발달했고 자, 이렇게 외래 작물이 들어오죠. 담배가 들어오고요. 그다음 면화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고요. 나머지 가를 보니까 1번 솔빈부의 말 이러면 여러분들 이건 발해의 특산물이란 말이죠. 틀렸고요. 2번 활구라고 하는데요. 이거 은병이 화폐로 사용되었다고 하면 이거 여러분들 고려입니다. 고려. 3번에 시장을 감독하기 위한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이러면 여러분들 신라고요. 4번에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활동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여러분들 대동법인데 대동법이 바로 광해군 때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 후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29번 넘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지금은 증기선이 전 세계를 누비고 쭉 이제 나와서 전선이 서양까지 연결되며 공법을 제정하여라고 해서 나오죠. 국교를 수립하고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근현대사에 대한 얘기를 가는 거예요. 우리 조정에서도 조정이란 말은 여러분들 정부란 뜻이에요. 우리 정부에서도 뭘 설치하고 관리를 두어 외국의 신문을 신문이 나오네요. 폭넓게 번역하고 아울러 국내까지 기록하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신문을 발행하는 곳 그래서 바로 방문국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에서 저기 종로에서 이제 을지로 쪽에 가다 보면 이 바로 방문터가 남아 있습니다. 자, 1번에 교정청이라고 나오는데요. 교정청은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전주화약에서 조건으로 내걸면서 이 전주화약 이후에 만들어지죠. 자주적 근대화를 실천했던 이 개혁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기창은 근대적 무기 만듭니다. 무기. 자, 4번에 전환 구할 때 전은 돈전자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근대적 화폐를 발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3번 방문국이 되는 것이고요. 방문국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 순자가 열흘 순자입니다. 열흘마다 신문을 발행했기 때문에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3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1897년 황제로 등극한 고종이 새로운 국가의 이름으로 뭐라고 했다? 국가 이름 대한제국 황제가 됐으니까 라고 했던 것이죠. 바로 그 국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와, 멋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 대한제국 시기에 있었던 것 하면 1번 지게, 이게 정말 많이 납니다. 지게는 근대적인 토지 소유 증명서예요. 이거 이제 국가에서 발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의 신미양요는 그냥 조선 정부 때고요. 1871년 조선이 미국과 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화도에서 싸웠어요. 3번의 신해 통공이 단행되었다는 건 정조 때예요. 정조 때에 시전 상인들의 특권이라고 해서 난전을 하지 마라고 상인들이 같은 상인이지만 난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단속할 수 있었던 금난전권을 폐지한 게 신해년이기 때문에 신해 통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조입니다. 4번에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했다는 거는 이것도 조선정부 때 일인데 이거는 1885년 즉 갑진정변 다음에 영국이 러시아를 막겠다 하면서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우리의 섬 거문도를 점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7년까지 있었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1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서울 종로에 백목전이 쫙 이렇게 있으면서 송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일본이 우리의 산가들을 황무지라고 부르면서 자기들이 이제 개간하겠다면서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거 막읍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이러면 막는데 나란 일을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로 뭐라고 해요? 보안회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보안회 2번이고요. 1번의 권업회는요. 연해주, 러시아 땅 연해주에 있었던 우리나라 한인 조상들이 만들었던 단체가 권업회고요. 3번의 송죽회는 여성 독립운동단체입니다. 숭의 여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만들었던 게 송죽회고요. 4번의 신민이는 애국계몽운동단체로 출발을 해서 국권 회복을 위한 비밀결사단체가 신민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로 안창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 보안회입니다. 자, 32번 볼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자, 1895년 11월 달에 나왔던 것인데 태양력을 사용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국 505년 시작으로 연호를 제정하노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1895년 11월 15일자부터 이제 1896년 1월 1일 양력으로 쓴 거예요.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짐이 먼저 머리카락을 잘랐으니까 단발령이니까 이거 다 뭐예요? 예, 바로 을미개혁이죠. 그래서 을미개혁의 내용을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독립문의 건립 과정을 알아본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독립협회에 대한 얘기고요. 3번 좀 봐주시겠어요? 이거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좀 76회나 77회 때 볼 수 있는 건데 삼정 이정청이라고 해서 전정, 군정, 환정을 개혁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요거 이제 철종 때 만들었는데 배경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한등검 기본편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임술농민봉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철종 때
안핵사였던 박규수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국가에서는 조선정부에서는 삼정이정청이라고 만들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삼정이정청이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삼전도비라는 건 지금 저기 서울 송파 석촌호수 쪽에 있는데 이건 병자호란으로 인조가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의가 돼서 이제 삼전도에 굴욕을 하는데 그때의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삼전도비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놀랍게도 만주어가 이 청의 문자가 그대로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쪽에 또 한자가 적혀 있고요. 네. 그래서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을미개혁 1번이었고요. 자,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부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요. 전국의 의병부대가 경기도 양주에 집결해서 이제 13도 창의군이라고 이제 결성하고요. 총대장에 이인영을 추대했는데 이제 해산된 군인들도 가담했다. 왜 그러냐면 정미의병이 이후에 각 지역에 있는 의병들 다 모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서울 진공 작전을 허위가 중심이 돼서 군사장이었는데요. 허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백산에서 4대 강령을 발표했다 이러면 여러분들 동학농민운동 전봉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3번에 자유시 참변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유시 참변은 우리가 봉오동 전투, 그다음 청산리 대첩에서 이기고 나서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군대를 모아서 이제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어서 당시에 우리가 러시아 자유시로 갔는데 오히려 여기서 무장해제를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고종의 해산 공고 조칙에 따라 해산했으면 좀 전에 했던 그 을미개혁의 태양력이라는 그 단발령이 있어서 이걸 반발했던 양반 유생 중심으로 해서 을미의병이 있습니다. 유인석 등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종이 아간파천을 하면서 그 다음 해산 공고 조칙을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미의병에 대한 얘기다. 정답은 1번입니다. 지금. 자, 34번으로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여기 보면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원래 유대민족이 계속해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흩어져 있다. 우리말로 이산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우리 한국 사람도 곳곳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 중에서 미주라고 해서 미주가 나옵니다. 미주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다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하와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나오면 보통 박용만이 만든 대조선 국민군단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기본편이 약간 좀 어려웠어. 네, 그래서 3점짜리죠. 이 하와이를 비롯해서 미주 지역에 우리 한인 단체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이 대한인 국민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 네, 그래서 이거 사실 정말로 이게 심화편에 나올 정도인데 이번에 75회는 의외로 기본편이 좀 어려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1번에 중광단이라는 조직이 나오고요. 이 중광단이 이제 군대로서 북로군정선을 만들었던 만주에 있었던 조직이고요. 신한청년당이 나오는데 이건 상하이에 있었던 임시정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신흥강습소 하면 여러분들 이제 서간도에 있었던 삼원보 땅에 있었던 이게 바로 신흥무관학교가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대한민국민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갈게요. 밑줄군 이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자, 나라빚 1,300만 원을 갚자라고 했었고 금연하자, 의연금 모으자, 비녀와 가락지도 기성에 보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빚을 국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채, 갚자, 보상운동 1907년 대구에서 일어났고요. 그래서 서상돈 등이 중심이 돼서 일어났고요. 따라서 1번 근의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요. 근의회는 여성 사회주의 계열과 여성 민족주의 계열이 여성에서도 좌우합작으로 힘을 합치자라고 해서 1927년에 썼던 좌우합작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민족유혈당 운동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남성들 중심했던 것은 바로 신간회가 있고요. 여성은 바로 근의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에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1907년에 대한매일신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매일신보 아니면 황성신문 중에서 이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황국중앙총상의 조직에 영향을 주었다라면 독립협회예요. 이거는 진짜 기본편에서 어려운 건데요.
황국중앙총상회라고 해서 서울에 있던 원래 기존의 시전상인이 이제 황국중앙총상회라고 됩니다. 독립협회가 이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4번에 조만식 등의 주도로 평양에서 시작된 건 1920년대에 있었던 물산장려운동. 내 살림 내 것으로 물산장려운동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6번 볼게요. 가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나는 일본 동경에 건너가서 일본이 신성 여기는 궁성을 파괴하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김원봉이 조직했던 이 단원의 김지섭이 폭탄 투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의열단에 대한 얘기죠. 의열단 1919년에 만들어져서 주로 활동은 1920년대 했는데요. 자, 그러면 1번 백오인 사건으로 와야 되었다 이러면 신민회, 안창호의 신민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2번 연통제와 교통을 운영했다 그러면 연통제는 임시정부와 국내에서 비밀 이제 조직을 이제 있었던 특히 이제 국내 비밀 조직을 연통제라고 하고요. 이걸 연결했던 것을 이제 교통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들었고요. 3번에 파리 강화회의 대표를 파견하였으면 신한 청년당도 되고, 그래서 이제 김규식을 보냈는데 이제 이게 곧 임시정부로 바뀌기 때문에 임시정부라고 해도 됩니다. 4번에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이게 바로 의열단. 조선혁명선언은 신채호가 써줬는데요. 이게 의열단의 활동 지침으로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7번 볼게요. 가민족에 대한 가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1929년 나주와 광주사를 오가는 열차 통학하는데 싸움이 붙었단 말이죠. 일본인 학생하고 우리나라 학생들 간에 1929년 11월 3일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에요. 이게 점점점 확대돼서 3.1운동 이후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주운동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어른들이 도와주자라고 해서 도와줬던 게 신간회예요. 그래서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그래서 막 변호사를 보내고 막 이랬고요. 일본의 순종의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 황제, 융희제라고도 하죠. 의 사망, 황제 사망을 인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산일에 일어났다 그러면 1926년에 있었던 60만세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조선 형평사가 주도했다 그러는데 이거 아니고요. 조선 형평사는 1923년에 있었는데 백정들을 사회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폐지하자라는 운동이었고요. 경남 진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4번 국민대표회의 개최의 배경이 되었다는 건 임시정부에서 있었던 국민대표회의. 그래서 어떤 독립운동 노선으로 나갈 것이냐. 그래서 창조파와 개조파 있었다. 요 얘기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광주학생항일운동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밑줄근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와 3점짜리입니다. 자, 경성전차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조선총독부에서 우리 서울을 이제 경성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전차 노선이 확대돼서 이 시기에 뭐 이제 경성의 번화함 이면에 어려운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냥 여기서는 이제 특정한 일제강점기 몇 년대가 아니라 그냥 일제강점기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옳지 않은 거 하나를 골라야 돼. 그래서 3점짜리예요. 1번에 시문이 소설 상록수를 저술하였다. 맞습니다. 당시에 소설 상록수가 있고요. 이게 농촌 계몽운동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나운규가 영화 아리랑을 제작했고요. 1926년 단성사에서 이제 무성 영화로 제작이 됐고요. 3번에 헐버트가 유경공원의 교사로 활동했는데, 헐버트 미국인, 우리 대한제국을 도와줬던 미국인 헐버트인데 이 사람이 원래 유경공원의 교사인데, 유경공원은 개화기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관립학교예요. 국공립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1886년에 있었거든요. 좀 어려워요,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 개화기라고 제가 써놨는데, 따라서 틀린 거기 때문에 3번이고 일제강점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OT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2문제의 근현대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개항, 개화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구분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4번 손기정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거 일제강점기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39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1915년 비밀 결산 대한광복회에 군자금을 모금했고요. 친일파에게서 또 친일파 처단도 하고 그들의
돈을 또 우리가 뺏어서 군자금으로 또 쓰기도 했고, 또 군대식 조직을 만들려고도 했던 게 바로 이 대한광복회인데, 이걸 이끌었던 사람은 바로 박상진이에요. 박상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안창호하면 신민회가 떠오르고요. 윤봉길 하면 여러분들 상하이 의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회영 하면 신흥무관학교, 신흥강습소 설립에 적극적이었던 이회영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넘어갈게요. 밑줄근 이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당근김치 나오는데 마르코프차라고 한다라고 나오죠. 우와, 그래서 봤더니 37년 씁쓸하게도 소련 당국에서 강제 이주,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이었는데 이 지역을 떠나 중앙아시아에 정착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갔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신안촌이 건설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연해주에 있었던 신안촌 맞습니다. 자, 이번에 봉오동 전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건 두만강 북쪽에서 있었던 봉오동 전투가 틀렸고, 3번에 한국광복군은 충칭, 중국의 남쪽에 있었던 충칭에서 바로 임시정부가 창설을 했고요. 4번에 28 독립선언서는 일본 수도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1번으로 넘어갈까요? 4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한인애국단 조직했던 바로 김구에 대한 얘기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역임했고요. 자, 그러면 또 다른 게 뭘까? 흥사단 결성, 이거 여러분들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창호고요. 남북협상 추진이라고 해서 김구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에 조선의용대를 창설했다. 이것도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겠는데, 김원봉이죠. 의열단을 만들었던 김원봉이 조선의용대를 만들었고요. 조선건국동맹이라는 조직은 1944년에 광복 직전에 여운형이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42번 가상 인터뷰에 밑줄근 나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간송 선생님이라고 해서 훈민정음, 해례본 등 우리 문화유산을 일제강점기 때 이걸 지키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간송 전영필이라고 해서 한능검이 사랑하시는 분이죠. 출신이 정말 잘 냅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박은식은 역사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통사 혹은 한국독립운동지 혈사 같은 역사책을 펴냈고요.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석주명은 기본표는 너무 어려운데, 이분 나비 연구가예요. 일제강점기에 나비를 연구하셨습니다. 나비. 이게 또 쓰니까 이렇게 나비 연구.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4번에 주시경 하면 우리 말가 글을 지켰던 분, 주시경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송 전영필 아시면 되겠죠? 네. 지금도 간송미술관 남아 있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43번 갈까요?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양세봉이 나왔습니다. 남만주 일대에 조선혁명군을 만들고 중국군과 함께 흥경성, 영릉가 전투 등에서 이겼다라고 나왔던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흥경성, 영릉가인데 영릉가가 있죠? 그렇죠? 네,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번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되었으면 독립의금부. 누굽니까? 그렇죠. 임병찬이고요. 3번에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됐으면 한국광복군이고요. 근데 이게 기본편에서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지청천이 이끌었습니다. 한국광복군. 4번에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문장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땅에서, 만주 말고 중국 땅에서 만들었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건 조선의용대, 이건 김원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근데 사실 이제 기본편에서 영릉과 흥경성 전투를 막 여러분들이 알고 시험 보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44번 밑줄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자, 중일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37년에 이 시기라고 해서 국가 총동원령 내리고 막 정말 사람이건 물건이건 다 전쟁에 총동원 하던 그 시기거든요. 1번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경찰이라면 1910년대고요. 2번에 황국신민서사라고 해서
일본인 동쪽을 향해 갖고 일장기를 메고 나는 정말 말하고 싶지 않다. 대일본 제국의 충성스러운 백성이다. 이런 거 막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거야 이거. 네. 이른바 민족말살 통치라고 해서 황국 시민화 통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60만 세 운동에 참여하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것은 1926년 순종 서거했을 때 60만 세 운동이 있고요. 4번의 토지조사령은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45번 가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는데요. 자,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희생된 바로 제주 4.3 사건이고요. 이 상징이 바로 동백꽃이에요. 여러분들 동백꽃은 이제 점점점 이제 겨울이 지면서 봄이 되긴 그때 이제 추운 겨울에도 피는 꽃이 동백꽃인데 동백꽃이 질 때 꽃잎이 보통 한 잎, 두 잎 혹은 그렇게 시들잖아요. 근데 동백꽃이 요 꽃 자체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 당시 제주 4.3 때 이제 무고한 민간인이 이제 이때 당시 이제 돌아가셨다. 그거를 상징하고 또 하나는 영원히 붉은 동백꽃처럼 차가운 땅으로 소리 없이 쓰러져 갔다는 의미.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백꽃이 바로 제주 4.3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한 얘기고요. 1번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을 반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이제 6.3 시위라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1946년에 좌파였던 여운형과 우파였던 김규식 등이 만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서로 갈라지게 된다라고 해서 좌우 합작으로 힘을 합치자라고 했던 거예요. 3번에 신군부의 비상계엄령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얘기였고요. 제주 4.3은 1948년에 있었습니다. 자, 4번에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46번 가에 들어갈 민주화 운동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3.15 부정선거 때문에 바로 다음 달 4월 달에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승만 정부 시기고요. 따라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번 밑줄근 이전쟁이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을 했는데요.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생각하시면 되겠죠. 6.25 전쟁이고요. 자, 6.25 전쟁 중에 있었던 거니까요. 1번 부산이 임시수도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4.13 호원조치는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전두환 정부 때. 네, 전두환 정부 때 1987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3번에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됐던 건 1946년 6.25 전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과에 따라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의 반민족 행위 처벌법, 말 그대로 친일파를 처벌하게 한 법은 초대의회, 즉 우리나라의 재헌의회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1948년에 만들어 법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1번 6.25 전쟁 중에 부산이 임시수도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8번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유신헌법 공포에서 이제 유신체제, 유신 박정희 정부 때 일로 보시면 되겠죠. 장발도 단속하고 청년문화가 유행했던 그 시절인데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이번에 100억 달러 수출 달성이 1977년이에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그리고 한능금에서 정말 잘 나오는 유신체제 때 일로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개성공단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 일로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때 당시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신체제 때는 에이펙 정상회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49번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했는데요. 노벨 평화상 수상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고요. 자, 1번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그러면 노태우 정부 때 일입니다. 틀렸고요. 이번에 6.15 남북 공동선언 2000년에 있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정답은 2번. 그러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이것도 노태우 정부 때 일로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이 최초로 성사된 건
전두환 정부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거 현대사는 좀 어렵죠, 여러분들. 자, 마지막 50번 한번 볼게요.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근현대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지하철 혁명에서 찾은 역사라고 했는데요. 을지문덕 할 때 을지는 수해 침입 당시 무슨 대첩이죠? 살수대첩. 그쵸? 이렇게 된 것이고 살수대첩. 을지문덕. 낙성대는 강감찬이 이제 태어난 곳인데 그쵸? 예, 막 별이 떨어진 거 이제 봤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귀주대첩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충무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니까 임진왜란 당시에 명량이라는 노량이 있고요.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충정로는 외교권이 박탈되자 자결로서 이에 항의한 민영환의 희화임이라고 되어 있죠. 이 당시 이제 을사늑약에 반대한 거죠. 반발하면서. 네. 따라서 1번 귀주대첩, 2번 안희정 전투, 3번의 병자론 다 아니고 정답은 4번 을사늑약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 75회 이 기본편 해설을 마쳤는데요. 뭐니 해도 여러분들 이제는 기본편에서도 여러분들 우리 특히 중학생 학생들 많이 볼 건데 근현대사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76, 77, 78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핵심 개념을 잡고 그것이 어떤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다음 76회 때, 76회 때 심화만 했죠.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77회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다음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